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그냥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그 돈의 이면에는 일론 머스크, 샘 알트먼,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거대한 인프라 전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구름 위에 떠 있는 깨끗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상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가벼운 혁명의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천재들이 왜 지금 최첨단 반도체 연구소에서 뛰쳐나와 방사능복을 입고 버려진 원자력 발전소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어떻게 2026년 현재 우리의 밥상 물가와 주식 계좌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자본의 비하인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상상해 보시죠.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마법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화면에 몇 글자 쳤을 뿐인데 논문이 나오고 코딩이 완성됐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제 지식의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돈이 어디로 몰렸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TSMC 같은 칩 메이커와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대중과 거대 자본의 시야가 완벽하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대중은 화면 속의 결과물만 봤지만 거대 자본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돌아가는 거대한 물리적 기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글에 검색 한번 할 때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대략 0.3와트시가 듭니다. 그런데 챗GPT에 질문을 하나 던지면요, 무려 2.5와트시, 구글 검색에 거의 10배에 달하는 전기가 타들어갑니다. 고작 질문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영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텍스트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깔끔하고 가벼운 지식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수만 대의 서버를 때려 넣고 그것들이 녹아내리지 않게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로 식혀야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가장 뜨겁고 가장 자원 집약적인 현대판 중공업이었던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음 스텝을 밟기 시작했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이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태양광도 풍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자력이었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9월 월스트리트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전력 회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무려 1979년에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펜실베이니아주 3마일 섬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던 2호기는 영구 폐쇄됐지만 2019년 경제성 문제로 문을 닫았던 1호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들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독점으로,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전력을 싹쓸이하는 조건으로 되살려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끊깁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수백억 원의 데이터가 날아가고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전기를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현재 지구상의 원자력밖에 없다는 걸 빅테크 수장들은 인정해버린 겁니다. 아마존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예 탈렌 에너지라는 회사가 소유한 원자력 발전소 옆에 붙어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를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을 주고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전력망을 거칠 필요도 없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이렉트로 꽂아서 쓰겠다는 무서운 집념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라늄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파운드당 20달러 수준이던 우라늄 가격은 불과 몇 년 만에 100달러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 칩셋 가격이 오르는 것만 봤지, 그 칩을 돌리는 원료인 우라늄이 제2의 금값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우라늄 시장의 비하인드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어느 나라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첨단 AI 기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 AI의 심장을 뛰게 할 핵심 연료망은 지정학적 적국들에게 목덜미를 잡혀 있는 황당한 역설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교과서나 일반적인 주식 방송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진짜 체스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무한대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로 옮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선, 즉 구리입니다. 최근 월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구리는 새로운 석유다라는 말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가 내연기관차의 4배입니다. 풍력 발전소를 하나 지으려면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하죠. 거기에 전 세계에 수천 개의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물망처럼 전력망을 연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구리라는 놈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쓸만한 구리 광산을 하나 새로 발견해서 환경평가를 받고 파이프를 뚫고 상업 생산을 시작하기까지 평균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AI 발전 속도는 몇 달 단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 인프라를 뒷받침해야 할 물리적 자원은 15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칠레의 에스콘디다 광산이나 미국의 빙엄 캐니언 같은 세계 최대의 구리 광산들은 이미 파넬대로 판에서 채굴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꽉 막혀버린 완벽한 병목 현상이 벌어진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새로운 칩,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걸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정이나 구리가 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경제학의 가장 무서운 법칙 중 하나인 제번스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1865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석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석탄을 덜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술이 발전해 기계가 석탄을 효율적으로 태우게 되자 온갖 곳에 기계를 다 도입하면서 전체 석탄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AI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AI 칩의 전력 효율이 2배 좋아지면 빅테크들은 전기를 절반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남는 전력으로 이전보다 4배, 10배 더 복잡한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AI 모델을 돌려버립니다. 효율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AI를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인 에너지와 자원 소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자원의 고가를 앞당기는 끔찍한 모순의 굴레에 빠진 셈이죠. 이 과정에서 끔찍한 에너지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돈이 썩어나는 빅테크 기업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사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싹쓸이합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싸고 오염이 심한 화석 연료 발전소로 밀려나거나 턱없이 부족해진 전력망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밀집해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 지역에서는 전력망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일반 주택 단지에 전압을 낮춰서 공급하거나 한여름에 정전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의 서버는 24시간 빵빵한 에어컨 속에서 돌아가는데 그 옆 동네 사람들은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로 버텨야 하는,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현실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AI가 모든 것을 자동화해서 물가가 싸지는 유토피아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AI를 돌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폭등하는 구리와 우라늄 가격, 부족해진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자가 전부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는 AI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친환경 전환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AI 때문에 전 지구적 물가가 오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규제와 환경단체의 반대,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에 송전선 하나 까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강력한 권력으로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 즉 슈퍼그리드를 무서운 속도로 깔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AI의 두뇌는 미국이 앞서 있을지 몰라도 그 두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즉 전력 인프라 전쟁에서는 중국이 이미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화려한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드는 기업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 뒤에서 묵묵히 전선을 깔고 변압기를 만들고 우라늄을 캐고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이른바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들의 진짜 거대한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1850년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튼튼한 청바지를 판 리바이스와 곡괭이를 판 철물점 주인이었다는 역사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혁명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무겁고 차가운 금속과 흙의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AI라는 화려한 마술쇼의 시선을 빼앗겨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자본과 자원의 이동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2만 원 오른 전기요금 속에 10년 뒤 글로벌 패권의 향방과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가를 역사상 가장 거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과연 10년 뒤 빛나는 AI 서버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 자본의 진짜 흐름을 추적하는 캐시맨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가장 날카로운 경제의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